디오 괜찮습니다. 정말 사람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제가 느낀 개인적인 경험 중 사례 중에 하나가 디오인데, 제가 이거 당연히 영화관에서 안 봤거든요. 근데 어, 어느 명절날 아침이면 오전이었는지 뭐 영화를 해주는 겁니다. 명절날. 봤는데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좀 네. 그 어떤 특수성이 있어요. 명절 특수성이라 더 재밌을 수도 있어. 아니 그게 이게 진짜 디오인지 모르고 멍하니 보다가 뭐 이게 뭔가 어, 흥미진진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이러고 근데 중간부터 봤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디오라는 걸 보고 아, 잘 만들었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풀 영화를 보고 아, 사실 그 생각을 접긴 했습니다만 약간 그 순간은 약간 아, 사람이 이렇게 더 선입견을 가지고 영화를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저는 아까 그 쭉 그냥 안 본 영화만 말씀드렸는데 이유를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건데 한 신과 함께 그때쯤부터 전 영화관을 잘 안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예, 흔히 말하는 흥행 영화 이런 걸 잘 챙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본 것도 있고 신과 함께라는 그러니까 웹툰이 원작이잖아요. 그래서 네. 웹툰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약간 웹툰에 약간 이것도 저의 선입견이긴 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긴 하지만 웹툰 기반 영화를 별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재밌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냥 안 봐야지 이런 것도 있고 범죄도시는 원을 봤는데 이제 투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아시잖아요. 범죄도시는 그냥 마동석이 다 그냥 나쁜 놈 잡는 영화 마동석이 혼자 이거라서 나중에 또 OCN에서 해주면 보겠지만 예, 타이밍이 맞으면 틀어놓고 보겠지만 네, 뭐 아직은 안 봤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그, 챙겨보진 않았죠. 예. 저도 뭐, 여기 뭐, 천만 영화 목록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영화를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어, 한창 그 영화에 대한 논쟁이 붙었었던 적이 있어요. 영화 개봉 맞아요. 당시에. 그죠, 네. 예. 그때에도 그 기술적인 어떤 성취나 시도에 대해서는 뭐, 훌륭했죠. 어쨌든 한국에서 있지 않았던 SF 영화를 그렇게 CG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니까요. 다만 디오가 그 굉장히 비판받았던 지점은 어떤 각본의 허술함, 뭐 저 아까 말했던 그런 비판이 국뽕, 있었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예. 기술적인 성취만으로는 충분히 그 문제기 보고 잘 만들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제가 봤던 부분이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막 그런 게 나오는 부분이어서 네, 예. 그런 그래서 부분에서 이제 그때는 예, 괜찮나 이랬는데 그럴 수 나중에 있죠. 예. 예, 풀로 보고 나서 그때 한참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백분 토론이었나요? 어떤 토론에 진중권 당시 교수님이 나와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이거 막 게시글에서 어떻게 비판을 하면서 스토리를 비판하면서 아니 그 남녀 주인공 도망만 다닌다. 도망만 다니는 연기를만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영화 잘할 수가 없다. 막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잠깐 나는데 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천만 영화에서 좀 안 본 걸 얘기했는데 그렇다면은 천만 영화는 그만큼 뭐 어떤 보편적인 소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천만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봤다고 할 정도로 해도 그렇게 표현해도 무난한 정도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 정도에서 그 각자가 본 천만 영화 중에서 베스트 3는 뭐고 워스트 3는 뭔지 간단한 이유 정도와 함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베스트 3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베스트 3가 1위, 2위, 3위가 아닌데 그러지 않아도 일단 상관없습니다. 예. 세 개를 꼽으면 일단 기생충. 저는 아하, 그렇죠. 기생충을 뽑고 그다음에 저는 명량을 뽑겠습니다. 명량이요. 예, 예,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변호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닙니다. 베스트인가요? 베스트? 네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예. 명량을 빼겠습니다. 명량이 아니라 저는 제가 잘못 뽑았는데 잘못 적어놨네요. 저는 괴물을 뽑겠습니다. 괴물. 봉준호 감독이 괴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괴물, 네. 변호인, 기생충 이렇게 가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에게 두 편이나 들어가 있는데 한번 그 간단한 예. 이유도 좀 언급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극장에서 두 번이나 본 영화가 얼마 없는데 그 중에 하나 괴물이고요. 오, 예, 예. 소개팅을 두 번 했나? 어떻게? 아, 네.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봉준호 영화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보면
뭔가 그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한 영화? 전 이런 거에 좀 끌리는 게 있어서 천만을 이루는 동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좀 시대상을 반영하거나 그래도 정말 영화가 잘 만들어서 천만이 됐다 생각하는 것 중들을 뽑아봤거든요, 베스트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괴물, 그 다음에 변호인도 이제 2013년도인데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정치적 큰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고 난 다음에 해에 있던 천만이어서 예, 좀 어떤 시대상을 반영한 영화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시대상이 일부 국민들의 어떤 열망이 반영된 영화 천만을 만든 동력이라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런 게 천만이 되는 영화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싶고 또 기생충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시다시피 시대상도 반영하고 약간 좀 네, 우리 한국 영화의 세계적 위상을 높인 영화 이런 거라서 이건 좀 천만이 넘어서 좋다, 넘을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천만 예, 이렇게 세 개를 뽑았습니다. 베스트 3. 네. 저는 한번 그냥 억지로 순위를 매겨야 되는 줄 알고 매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1위와 공동 3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동 3위에 일단은 명량을 넣어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본 역대 영화 중에서 어떤 해상 액션 중에서 가장 호쾌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거든요. 저는 그 어떤 그 세계의 영화들을 다 합해서 레나도 그 액션씬만큼은 해상 액션씬만큼은 이거는 진짜 굉장히 볼만했다.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뭐 거의 그리고 40분이나 1시간을 끌고 가요. 이 액션 스케일이. 근데 그런 어떤 전혀 지루함이 없었고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뭐 이런 정도는 거의 뭐 아바타 감독 제임스 카메론이나 글래디에이터 리들리 스콧이 봐도 오 괜찮은데? 라고 했을 것 같은 박수를 좀 쳐지 않았을까 정도의 굉장한 액션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명량 그 부분에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3위 했고 그 다음에 실미도를 넣었어요. 왜냐면 그냥 다 넣기가 힘들어가서 그래서 최초의 천만 영화라는 점에서 높게 점수를 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미도라는 어떤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 사실, 어떤 비극적 사실 뭐 이런 것들 그런 사건들을 소재로 삼았기 때문에 더 점수를 준 점도 있고요. 그다음 뭐 택시 운전사나 그다음에 기생충, 서울의 봄이 좀 후보가 있었는데 이 공동 3위 이렇게 두 개 넣고 1위는 저도 괴물을 넣었습니다. 괴물은 저는 이야기 전개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전통적 헐리우드 영화 그 액션 영화, 개수 영화 이런 거와 달리 그냥 영화 시작한 게 대낮에 한강 공원에 괴물을 그냥 출연시키거든요. 그냥 전체 모습. 이런 전개는 끌고 나가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고 이 한 가족이 괴물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도 정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같이 본 사람도 굉장한 제가 미녀와 봤습니다. 굉장한 미녀. 그래서 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억들,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괴물을 타 보네. 그건 개인적 경험 때문에 그렇게 뽑은 거예요. 아니 그거는 제가 사실 개그적 요소죠. 마지막에 정말 개그적 요소인데 어쨌든 그 사실을 빼더라도 저는 괴물이 개인적으로는 1위였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고민을 좀 했는데요. 제가 그 아직 안 본 영화들, 굉장한 명작이라고 소문난 영화들 중에서 안 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건 당연히 뺐다는 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저도 기본적으로 뭐 순위를 꼽긴 했습니다. 우선 3위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때 한창 2년 전에 입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서울의 봄이 3위입니다. 아무래도 역사적인 그런 비극적인 사실을 굉장히 그 속도감 있게 몰입감 있는 전개로 계속 2시간 동안 몰아치잖아요. 그 완성도가 상당했기에 3위로 했고요. 2위는 태극기 휘날리매입니다. 태극기가 들어갔네. 실미도가 아니고. 네. 저도 그 실미도가 1000만이 거의 비슷한 시기긴 한데 갭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거의 동시에요. 거의 동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도 실미도를 넣을까 고민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태극기 휘날리면을 더 재밌게 보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그건 당연히 그 실미도는 소재 자체가 그 부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거고 태극기 휘날리면은 한국 전쟁 자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스케일이나 그 전투의 스케일이나 그런 이야기의 어떤 서사적인 그런 방대함이나 그런 게 굉장히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죠. 특히나 전 기억나는 게 이제
북한까지 갔다가 이제 그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는 장면이 있어요. 깃발부대다 하면서 네. 부타는 거. 거기에 이제 그 중공군들이 왁 떼거지로 몰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엑스트라 플러스 CG가 동원된 장면이긴 하지만 정말 새까맣게 중공군이 몰려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정말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어떤 그런 전투의 어떤 스케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 전쟁 당시 비극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한쪽이 그런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그 어떤 비극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쨌든 오락 영화로서도 전쟁 영화로서도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서사로서도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위를 선정했고요. 저도 1위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에 대해서는 이미 유명한 영화이니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 태극기 휘날리며 볼 때는 와, 한국에서도 거의 라이언 일병급이야 뭐야 이런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당시 맞아요. 예. 그 스펙타클하고 그 스케일이 컸다. 예, 저도 그건 느낌 아직도 쉬워지진 않긴 합니다, 사실. 예. 한국 영화의 어떤 스펙타클을 한층 높인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예. 네, 그럼 이제 워스트 3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짧게 제가 이유를 달면서 가겠습니다. 좀 놀랄 것 같은데 워스트 3는 파묘했습니다. 예, 장르의 다양성 입장에서 흥행한 것은 이런 영화 흥행하면 좋죠. 근데 천만급이라는 부분에서 좀 갸우뚱했어요, 저는. 그래서 천만급은 이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이제 저는 곡성과 비교했을 때 곡성이 더 나은 것 같았거든요. 근데 곡성은 1,000만 원 아니었죠. 근데 곡성도 1,000만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파묘가 왜 굳이 다른 사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파묘를 3위에 넣었고요. 그리고 범죄도시 3, 4를 넣었습니다. 예, 1, 2는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이게 대중성이 있고 호쾌한 마동석 액션 그런 거 2편이 1편보다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손석구의 어떤 연기력과 그의 어떤 매력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1, 2는 인정하지만 3, 4는 이 단물 빠질 때가 됐는데 왜 계속 이렇게 1,000만을 찍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위에 넣었고요. 월스트 마지막 이제 제 최악은 방금 얘기했던 신과 함께로 나왔습니다. 저는 재미가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냥 영화관 나오지 않았다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신과 함께가 저에게 워스트 1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문제군요. 저는 일단 워스트까지는 아닌데, 예,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1개까지 1,000만까지 볼 건가? 그냥 영화 자체가? 이런 생각은 했던 것들을 뽑아보면 저는 국제시장하고 7번 방의 선물 일단 2개 뽑겠습니다. 그냥 아시겠지만 약간 너무 심파적인 걸 자극하는 거라서, 네네, 좀 오히려 이게 심파로 가는 게 1,000만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특히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그쵸, 한 10년 전 영화니까 그 당시 이제 5, 60대, 70대 이런 약간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오신 분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는 건 맞지만 약간 좀 이게 흔히 너무 뻔한 이야기들이라서 그걸 잘 만들었다 정도, 배우들의 연기와 그냥 그래서 1,000만이 된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국제시장하고 7번 방의 선물 너무 심파다. 네, 그래서 좀 예, 이게 1,000만까지 갈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정도의 영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 마지막 하나는 전 실미도를 뽑았습니다. 실미도요? 네네네. 이게 저도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실미도 자체 당시 봤을 때는 재밌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다시 한번 보게 되고 TV에서 해주는 건 보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왜 1,000만이지? 이런 생각을 했던. 왜냐면 너무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너무 테토라고 할까요? 영화 자체가 소 자체가 그러긴 하지만 결국 그 연출도 그렇고 저는 별로 그렇게 이게 1,000만까지 갈 영화 자체라고 보면은 1,000만까지 갈 거 아닌 것 같다. 영화가 너무 남성적이고, 네.
그게 아마 실미도가 강우석 감독. 예, 강우석 네. 감독의 영화를 그렇게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은 것도 반영이 된 거긴 하지만, 강우석 네, 감독 특유의 그 어떤 연출 성이 같은 게 굵고, 있어요. 예. 그런 게 약간 또 있어요. 좀, 그때 당시는 깔깔거리고 웃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약간 뭔가 개그적인 요소나 약간 이런 재밌는 요소도 별로 이제 와닿지도 않은 별로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미도가 한국 영화 최초의 천만 영화라는 타이틀은 거머쥐었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태극기 휘날리며를 바로 또 천만에 올린 거 보면, 네. 태극기 휘날리며가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 최초의 천만 영화 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실미도는 마지막 장면 그런 것들 보면 그것도 약간 심파 같은 거잖아요. 뭐 본인의 약간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예, 뭔가 이렇게. 뭐 20년 지난 예, 영화인데 왜? 뭐, 이렇게 본인이 내가 이런 사람이너 주민등록번호를 막 그 버스에 쓰면서 막 그런 장면,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게, 글쎄요, 예, 천만까지 갈 영화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 실미도를 뽑았습니다. 네. 저도 뭐 실미도는 그 어떤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극기 휘날리며보다는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태도적인 느낌 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 특수부대 얘긴데요. 뭐 그건 좀 변론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인데, 그 실미도의 어떤 문제점은 많죠. 아까 그 언급하신 거 말고도 그 설정이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재소자들 혹은 사형수 같은 사람들을 부대원으로 차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역사적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지원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범죄자들로 이루어진 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 측에서도 그에 대한 영화를 보고 항의가 있었던 걸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물론 영화 입고로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거는 그 정도의 영화를 블록버스터 영화를 만들려면은 그래도 그 정도의 인식이나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판할 점이 있다는 것 정도는 저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의 워스트 3는 좀 바로하고 좀 비슷하네요. 저도 3위는 범죄도시 3, 4편을 꼽았습니다. 그 2편까지는 관대하게 넣어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만 꼽기에는 좀 애매해서 둘이서 매한 가지라서 묶어놨고요. 1은 말씀드렸듯이 1000만 원 못 넘었지만 그래도 저 청불 영화로서 그 오락 영화로서 괜찮게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첸의 캐릭터 범죄도시 1은 1000만을 못 넘었군요. 못 넘었죠. 예. 2, 3, 4가 넘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희한하네. 그래도 어떤 청불 영화로서 그 장첸의 어떤 특별한 캐릭터성도 그렇고 굉장히 그래도 오락 영화로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편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중 영화로서 그 범죄도시의 어떤 브랜드화, 대중 영화로서의 전환을 시도해서 그 청불이 아닌 15세 관람가로 나왔죠. 그것을 시도해서 성공적인 영화기도 하고 빌런인 손석구 씨. 손석구 씨의 그런 연기도 굉장히 호평이었을 정도로 그렇죠. 또 2편까지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하다 정도였는데 3, 4편은 너무나 양산형 찍어내기 영화이기 때문에 이딴 게 천만을 가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솔직히. 예. 그냥 범죄도시라는 그런 영화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증거일 뿐이고 그것 자체에 의미는 있겠으나 그러나 3, 4편을 본 사람들도 앞으로도 계속 이 모양이면은 앞으로 나오는 속편은 볼 필요가 없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5편 이후의 그런 결과를 봐야 그 범죄도시의 흥행 여부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위는 이건 저도 문제하고 공통된 거네요. 국제시장입니다. 윤재균 감독이고 스케일이 좀 크고 너무나 뭐 국내 해외를 뭐 당연히 뭐 파독 광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합니다만 좀 너무 올드한 전개와 국뽕식 그런 심파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죠. 너무나 그런 어떤 대중한테 먹힐 요소들을 다 짬뽕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1위는 역시나 윤재균 감독의 해운대입니다. 이거는 뭐 재난물로서 한국의 그 크지 않은 재난물로서의 어떤 시도를 했다는 점은 좀 특이하고 높이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재균식 그 흥행 코드들이 너무나 짬뽕된 전형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그 좀 작품적인 어떤 완성도 측면에서 좀 형편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해운대야말로 진정한 철판 영화다. 이 영화를 2번 이상 본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한 번만 봤기 때문에 정말로 천만 영화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이 영화 좋다고 해서 2번 이상 보기도 하는데 이거는 한 번 이상 볼 그럴 가치가 없다는 어떤 조롱 섞인 그런 유희겠죠. 그쵸. 그리고 저는 여기 워스트 3에 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한국 영화 역대 1위 흥행 1위인 명량도 좀 별로였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해상 전투씬은 그 한국 영화 최초의 그런 스펙타클을 시도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멋있었습니다만은 그 백성들이 그 천 같은 걸 흔들면서 막 그 신호를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연출이나 뭔가 굉장히 너무 자기적이고 단편적이고 심파적인 연출 같은 게 좀 너무 짜증났거든요. 보는 그 상황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거는 거의 유행이라고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봤던 영화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도 좀 굉장히 별로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감독도 이런 비판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그 뒤에 이어진 한산 그리고 노량에서는 그런 요소들을 거의 다 걷어내고 굉장히 크게 개선된 깔끔한 연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비판할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또 워스트 3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언급을 좀 하고 싶습니다.